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끔찍한 비명소리. 미국 시골 농장의 고요한 새벽을 찢어버린 그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립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전 한국 골목에서 죽어가던 채로 제가 구해온 작은 개가 그 무서운 괴물과 맞서고 있었어요. 백구라고 이름 지어준 그 하얀 진돗개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퓨마를 상대로 홀로 싸우고 있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작은 아이를 그토록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공포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키워온 진돗개의 DNA 속에 새겨진 그 특별한 정신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해외 의료 봉사를 시작했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 삶의 이유였거든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시골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던 시기였죠. 퇴근길 골목에서 하얀 털덩어리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개였어요. 그것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투성이인 채로 말이죠. 숨은 겨우 쉬고 있었는데 눈만은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경계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묘하게 책임감이 담긴 시선이었어요. 마치 마지막까지 뭔가를 지키려 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괜찮아. 제가 손을 내밀자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손바닥에 코를 살짝 댔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는 걸 말이에요. 보호소에 맡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개가 계속 저를 따라오려 했어요. 다리도 절뚝거리면서 말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저를 따라오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결국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온갖 서류 작업과 검역 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 아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얀 털색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온 아이니까 한국식 이름을 주고 싶었거든요. 몬테나 시골집에 정착한 후 백구와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뜰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곤 했죠. 백구는 제가 아플 때면 조용히 곁에 누워 손등에 코를 올렸고 제가 웃을 때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엔 그 어떤 가족보다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백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보다 깊은 감정을 지녔고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했죠.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예민한 감각, 한 번 정한 주인에 대한 집착 같은 사랑이 제 삶에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손녀 클레어가 조랑말들을 데려왔어요. 클레어는 어릴 때부터 불안장애와 공황 발작을 겪었는데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에서 조랑말 6마리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거든요. 백구와 클레어는 정말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백구는 클레어가 오면 평소보다 꼬리를 더 많이 흔들었고 클레어가 불안해할 때면 조용히 곁에 다가가 손을 핥아주곤 했어요. 클레어도 백구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라고 부르며 아꼈죠. 클레어가 공황 발작이 올 때면 백구가 제일 먼저 알아채고 다가왔고 클레어는 백구만 있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백구 곁에 있을 때 클레어의 발작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부모와 여행을 가게 되면서 조랑말들을 잠시 저희 집에 맡기게 되었어요. 백구가 조랑말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조랑말들도 마찬가지였죠. 백구는 처음엔 멀찍이서 조용히 지켜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어요. 놀라운 건 조랑말들도 백구를 경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백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조랑말들이 온 지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 밤마다 조랑말 우리 근처를 돌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온 것에 대한 적응 과정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백구의 행동은 더 예민해졌어요. 밤 10시만 되면 백구는 집 안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를 듣는 듯한 자세로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백구야, 뭐가 있어? 제가 물어봐도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을 긁으며 나가려고만 했죠.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면 백구는 일직선으로 조랑말 우리로 향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몇 바퀴 돌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랑말들도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붙어서 움직이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혹시 코요테라도 나타나는 건가? 이 동네에 가끔 코요테가 출몰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요테라면 이렇게까지 조랑말들이 불안해할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꽤나 코요테 발자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발가락 자국도 뚜렷하게 나 있었고 발톱 자국까지 선명했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퓨마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이 지역에 가끔 퓨마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설마 우리 집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퓨마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예요. 몸길이만 2m가 넘고 무게도 70kg까지 나가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사냥한다는 겁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먹이에게 접근해서 목덜미를 한 번에 물어뜯어요. 조랑말 같은 작은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이웃 목장에서도 몇 년 전 퓨마 때문에 송아지를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노리는 집요함도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백구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랑말 우리 근처에서 밤을 새우더라고요. 제가 담요를 가져다 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을 응시하며 귀를 바짝 세우고 있을 뿐이었죠. 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백구의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작고 하얀 몸으로 조랑말 6마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든든했습니다. 무언가 임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백구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밤새 백구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적막한 밤이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낮고 끈적한 짐승 울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지만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백구가 방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어요. 조랑말 우리 쪽으로 다가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근처에서 뭔가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포착됐습니다. 퓨마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깨 높이만 해도 제 허리춤까지 올 것 같았죠. 근육질의 몸이 달빛에 윤기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백구가 웅크린 채 맞서고 있었습니다. 퓨마와의 크기 차이가 너무 났어요.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쥐 같았죠. 하지만 백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백구가 짖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대신 몸을 바짝 낮춘 채 퓨마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퓨마도 백구를 경계하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백구가 움직였어요. 퓨마의 왼쪽으로 재빠르게 돌진해서 뒷다리를 물어뜯었죠. 퓨마가 고통에 울부짖으며 앞발을 휘둘렀지만 백구는 놓지 않았어요. 퓨마가 몸을 뒤틀며 백구를 밀어냈습니다. 백구는 몇 미터나 날아가 바닥에 굴렀어요.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덤벼들었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백구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구해온 작은 백구가 저 거대한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백구가 퓨마에게 밀려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속으로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백구의 사투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와 퓨마의 싸움은 생각보다 오래 계속됐어요. 백구는 크기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했지만 끈질김과 용맹함으로 맞섰죠. 퓨마가 앞발로 백구를 내리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밀려나도 다시 달려들었죠. 우리 백구가 저렇게 용감했나? 3년 전 한국 골목에서 만난 상처투성이 아이가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백구의 작전은 영리했어요. 정면 승부를 피하고 퓨마의 측면과 뒤쪽을 노렸거든요. 진돗개 특유의 사냥 본능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째 공격 후 퓨마가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숨이 거칠어지고 움직임도 둔해졌죠. 반면 백구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투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퓨마가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숲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백구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조랑말 우리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백구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서 상처에 고통이 몰려온 모양이었죠. 백구야, 괜찮아. 저는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조랑말 우리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거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으로는 조랑말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조랑말 6마리는 모두 우리 안쪽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놀라서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살아 있었어요. 퓨마가 우리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백구가 지켜낸 거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백구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퓨마의 발톱에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다리도 절뚝거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조랑말들을 확인한 후에야 조용히 쓰러졌어요. 백구야, 백구야. 저는 백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피가 제 옷에 스며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떻게든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죠. 이 아이를 잃을 수는 없어. 그 생각 하나로 백구를 차에 태우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24시간 응급동물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그 30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제 무릎에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만 겨우 들렸거든요. 제발 죽지 마. 제발.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백구의 따뜻한 숨결이 제 손등에 닿을 때마다 안도했죠. 적어도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괜찮을 거야, 백구야. 견뎌내야 해. 계속 말을 걸었지만 백구는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구해온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엑셀을 더 세게 밟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백구를 수의사에게 맡겼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말이죠. 퓨마와 싸웠다고요? 이 크기의 개가요? 젊은 수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조랑말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수의사는 백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처가 깊고 골절도 여러 곳에 있네요. 이 정도면 죽었어야 할 텐데. 그 말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군요. 생존 의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이 지옥 같았어요. 3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뜯어가며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백구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영웅이에요.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겪어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제 가족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의사가 나오는 모습을 보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적이에요. 살아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안도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말 강인한 개네요.
백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긴 채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거든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저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제가 손을 내밀자 백구는 천천히 코를 제 손바닥에 댔어요. 3년 전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찾아온 기자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린 아이가 오늘 우리 모두를 살렸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수의사가 SNS에 올린 글이 순식간에 공유되기 시작했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진돗개가 퓨마와 싸워서 조랑말 6마리를 구했어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진돗개가 뭐야? 한국 개인가? 한국에 이런 대단한 개가 있다니.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기자는 특히 진돗개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한국 유기견, 미국 시골 마을에서 조랑말 6을 구하다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면서 진돗개라는 견종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진돗개의 특징이 자세히 소개됐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토종개, 귀소, 본능, 사냥 본능, 한 주인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심 말이죠.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바뀌지 않는 특별한 개입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설명했어요. 백구는 그 진돗개의 DNA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충성심이 뼛속 깊이 박혀 있죠. 미국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개까지 이렇게 훌륭하구나. 진돗개를 직접 보고 싶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백구 같은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진돗개, 한국개 등 한국 관련 검색어가 급상승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진돗개를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백구가 한국의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총영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물 전문가들도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들의 유전적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한 동물 행동학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백구 덕분에 진돗개의 진가가 알려졌네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개 한 마리의 영웅담이 아니라 한국과 진돗개 전체를 알리는 문화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2주 만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가장 먼저 한 일은 조랑말들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조랑말들도 백구를 반겼어요. 코를 맞대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때 클레어가 급히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백구의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서둘러 온 거였죠. 클레어는 백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울먹이는 클레어의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백구는 클레어의 눈물을 핥아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클레어를 위로하려는 듯 했어요. 클레어는 한참 동안 백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조랑말들도 클레어가 돌아온 걸 반겼지만 이상하게도 백구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마치 백구가 자신들의 수호자라는 걸 확실히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건 백구가 회복한 후에도 매일 밤 조랑말 우리 앞을 지킨다는 거였어요. 제가 집안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줘도 백구는 항상 울타리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클레어도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백구의 책임감과 충성심에 대해 새삼 깨닫는 표정이었죠. 아무리 달래도 백구는 편안함보다 책임을 택했습니다. 진정한 수호자가 된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도 백구의 수호 본능은 변하지 않았어요. 클레어는 매일 와서 백구와 조랑말들을 확인했죠. 백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계속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다시 숲을 너머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퓨마가 다시 온 건 아닐까 했죠. 조랑말들이 작게 웅크리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패닉 상태는 아니었어요.
백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클레어도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어둠을 응시했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조랑말들을 바라보며 안심시켰어요.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를 믿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만 곧 멀어져 갔어요. 아마 백구의 존재를 감지하고 포기한 모양이었죠. 백구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주시하다가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달빛이 백구의 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백구의 실루엣은 더욱 또렷해졌어요. 조용히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3년 전 한국 골목에서 만난 상처투성이 유기견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백구는 제가 받은 은혜를 몇 배로 갚아준 셈이었죠. 저는 종종 생각해요. 그날 제가 백구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조랑말들은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클레어도 큰 상처를 받았을 테고요.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버려진 개가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구하게 되다니 말이죠. 백구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책임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지금도 매일 밤 백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은혜에는 종족의 구분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자 영웅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잇는 특별한 다리 역할도 해주었죠. 앞으로도 백구는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백구를 보며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천사, 우리 백구와 함께 말이에요.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일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